안녕하세요. 루마니아 문화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가장 개론적으로다가 루마니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여러 번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책들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한 분야에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 루마니아 민속 축제, 뭐 여기에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은 배제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뭔가 계속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 책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실 텐데, 기드 컴플렛 로무니아. 사실은 이게 관광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앞부분의 텍스트들이 굉장히 루마니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루마니아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 루마니아 문화를 강의하는 책이 아니라 어, 이름도 있지만 기드 콤플레트 로무니아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관광 책자예요. 관광 책자. 그래서 사실은 지역 연구에서도 이 책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지역 연구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 부분들, 이 문화 시간에는 이 책 안에 이 중간중간에 텍스트들이 좋은 책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발췌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요번 학기에는 처음에 이제 루마니아 영토 내 민족들, 그러니까 루마니아 영토에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 민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루마니아의 역사예요. 이걸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 음식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이 찾는 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루마니아에 진출하게 되고, 또 그 한국 바이어들, 또 한국 바이어들이 아니라 뭐 한국이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셀러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역 같은 걸 할 때 서로 이쪽과 저쪽을 할 때 여러분 연결시킬 때 가장 많이 중요한 게 이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이 회의장에서 회의할 때는 이 뭐라 그러죠? 콘탁트,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잘 성사가 안 되는데, 사실은 밥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계약들이 성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루마니아 음식 문화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과 문화, 루마니아 예술과 문화, 이 과목만, 이 제목만 가지고도 한 학기가 부족해요, 사실은. 한 학기가 부족하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거고요. 민속 축제,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학기를 다 해야 돼요. 한 학기를 다 해야 되는데 어 이건 아마 민속 축제라든가 민속에 관한 거는 어 다른 과목이 또 있을 거예요.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간략하게, 또 건축 장식 이 부분도 간략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학기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심으로 두는 건 일단 처음에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는 요 부분일 거예요, 아마. 루마니아 영토 내 민족들. 그 다음에 루마니아 민족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 이번 학기에서는 이게 가장 중점 1순위가 될 거예요. 1순위. 아마 이걸다가 중간고사 전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천천히 따라오시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니까 어, 천천히 따라오시고요. 시작하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그 강의 공지사항에서 약간 설명을 했었어요. 약간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베니레아 은 아텐티아 루미.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다시 세상의 관심에 되돌아왔다. 레베니레 더 되돌아오다 하는 거고요. 세상의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우나 딘트레 첼레마이 뿌친 꾸노스쿠테 쩌리 알레 로무니에. 루마니아는 루마니아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알바니아,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상당히 안 알려져 있어요. 안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신비로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끈드 로마니아 사우 알로트랏 우니우니 에우로페네 라 은뜨이 이아노레 도미 샵데 2007년에 루마니아가 이제 EU에 가입하게 됐을 때 예아 세시투아 빼뽀지짜 아친체아 은체아체 뿌리베시테 누머를 데놓고 있도리. 그러니까 인구수만 봤을 때 누머를 데놓고 있도리만 봤을 때는 인구수만 봤을 때는 다섯 번째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아요. 유럽에서. 유럽 나라들이 유럽이 큰 대륙인데 그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쪽 작게 그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럽이 이렇게 큰데요. 유럽이 이렇게 큰 유럽인데 루마니아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그래 인구수도 다섯 번째예요. 폴란드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쪽 동유럽이 무시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 서유럽의 문화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이쪽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중요한 지역이고요. 근데 다르 은아첼라시팀 또 같은 시기에 또 이런 은아첼라시팀 이런 건 그냥 번역하실 때 그냥 또 이와 함께 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이와 함께 시간이라는 뜻인데 시간 뭐 이건 번역 안 하셔도 되고요. 오쿠파 오포지티아 꼬다쇼 꼬다쇼는 이 낙제자라는 뜻이랬고요. 라이코노미 에코노미에 있어서는 경제에 있어서는 좀 낙후돼 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로서는 다섯 번째를 차지하지 않아요. 인구수로는 다섯 번째지만 경제로 따지면은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밑에 알바니아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제일 꼴찌예요. 꼴찌 다음에 그 다음에 세르비아, 루마니아, 몰도바도 유럽에서 상당히 낙후된 국가예요. 요 몰도바는 사실은 이 루마니아 일부였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이 루마니아 일부였었는데 뺏겼어요. 루마니아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여기 조그만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루마니아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줄을 잘 섰어요. 이건 이제 역사 시간에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줄을 잘 서가지고 마리아 그 여황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비, 비 황후라 그러죠. 황후 왕의 부인 왕비죠. 왕비가 영국 편을 들었어요. 그때 이 프랑스, 영국 같이 하고 독일, 헝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붙었었는데 그때 이 루마니아가 어디로 붙을까? 독일에 붙을까? 영국에 붙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영국에 붙었어요. 영국에 붙은 바람에 요만큼이었던 땅이 이 2차 세계대전에 영국에 붙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전승국이 됐어요. 이기는 국가가. 그래갖고 이쪽을 갖다가 헝가리를 병합해버려요. 여기 뒤쪽에 보면은 이쪽에 알바이올리아라는 데가 있는데 알바이올리아에서 조인식을 거둬요. 1918년 1918년 12월 1일에 조인식을 가지면서 이 트란실바니아를 합병시켜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이렇게 커져버려요. 지금의 루마니아 땅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루마니아가 지금의 루마니아 여기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니아 마레라 그래가지고 훨씬 더 컸어요. 불가리아 이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위쪽까지 여기 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까지 해가지고, 요 몰도바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러즈버이 프리물 러즈버이 몬디알이라고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굉장히 큰 로무니아 마레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로무니아 마레. 거대하다. 대루마니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루마니아가 독일 편을 들어요. 줄을 잘못 썼죠. 독일 편에 들어가지고 이쪽을 뺏겨버려요. 이쪽을 다 뺏겨버려요. 그 다음에 몰도바는 뺏겨버리고 2차 세계대전 독일 편에 지면서 이전에 패전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 지참금이라고 그러죠. 그 막대한 양의 금을 갖다가 러시아로다가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 땅도 뺏겨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루마니아 땅이 이렇게 형성돼요.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이쪽은 몰도바. 이쪽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니스트루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니스트루 강이라고 이렇게 강이 하나가 있어요. 니스트루 강. 니스트루 강이 있는데 이 니스트루 강 이 남만 루마니아. 이 북은 이 몰도바 공화국 내에서도 이 러시아 계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네들이 따로 독립해서 러시아 국가다. 트란스리스트루라는 국가를 갖다 자기네들이 또 하나 만들어요.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단한 그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한 얘기고 이 부분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루마니아 말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의 얘기들 뭐 이런 역사 얘기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고요. 그 정도로 다 루마니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땅이 큰데요. 굉장히 큰 국가 중에 하나예요. 유럽에서 봤을 때도 무시할 만한 그런 조그만 국가가 아니에요. 이 큰 국가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낙후되지 않았어요. 그랬고요. 여기까지 그랬고요. 근데 2007년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2007년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재밌을 거예요. 2007년 전까지는 이 루마니아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달러 값이 뛰어요. 1달러에 어저께는 1달러에 어저께는 1000레이.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1200레이. 그 다음날 가면 1300레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됐는데, 장롱을 열었어요. 장롱을 열었는데, 장롱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오래된 작년에 입었던 옷이 나왔어요. 작년에 입었던 옷이 딱 나왔는데, 옷을 딱 걸쳤는데, 주머니를 봤어요. 여러분. 주머니를 딱 열어봤어요. 주머니를 열어봤는데, 갑자기 주머니 안에서, 돈이 나왔네?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와, 나 10,000원 벌었네? 와, 주머니에서 공짜 돈 10,000원 생겼네?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아할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제가 유학할 때는 만약에 1900, 그때가 91년, 1996년까지 제가, 루마니아에서 유학을 했는데, 만약에 1993년이었다. 예를 들어서, 1993년에 제가 겨울에 주머니에서 만네일을 발견했어요. 만네일 발견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절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막 울어요. 제가 만네일 발견하면 울어요. 내가 그 전에 겨울에 썼으면 이게 만네이가 지금은 이게 2달러예요. 2달러. 만약에 2달러. 근데 이게 1992년에 만약에 92년 겨울에 내가 이 만네일 썼다. 그럼 만네일이 20달러예요. 10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배가. 10배가 하락한 거예요. 화폐 가치가. 10배가 하락하면 이거 울어야 돼요. 이거. 돈을 발견해가지고, 나 주머니에서 돈 발견했다.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나 이거 돈 완전히 그냥 10배 같이 하락했네. 이 정도로다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레이로 돈 꾸는 사람들. 레이로 돈 꾸는 사람들을 루마니아 돈인데 이거 거의 뭐 쓰레기, 예전엔 쓰레기.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막말로 하는 것 같은데 막말이 아니라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제일 싫은 사람이 요 레이로 돈 꾸는 사람이에요. 오늘 천 레이를 꿔요. 천 레이를 딱 꿔요. 그러고 한 달 있다가 천 레이를 갚아요. 한 달 있다 정확히 갚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천 레이 꾸고 천 레이가 한 달 뒤에 천 레이 갚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 레이가 그때 당시는 5달러다. 5달러예요. 그러면 한 달 뒤에는 1달러가 돼버려요. 굉장히 이거는 얄미운 사람이죠. 5달러 꾸고 1달러 갚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게 돈 계약할 때 조그만 돈이더라도 돈 계약할 때 레이로는 절대 계약을 하지 않는다. 레일은 절대 계약을 하지 않는다. 달러다. 오직 달러. 달러를 갖다가 그래서 발로떠라 그래요. 발로떠. 발로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레이는 가치가 있는 화폐가 아니었었어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는데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7년에 이 화폐 개혁이 만 레이짜리가 만 단위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만이 떨어져 나가고 이걸 지워버리고 만 레이가 1레이 되고 1레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2007년 이후에는 사라졌다. 인플레이션이 없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어지고 거의 화폐가 지금 그 달러 환율 대비 환율이라고 그래요.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환율이 거의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레이로다가 돈을 꾸고 레이로 돈을 갚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정도로 루마니아가 이제 발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007년 이후에는 루마니아가 상당히 안정화돼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화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이 작가가 꼬다셔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낙제자의 위치는 아니에요. 낙제자의 위치는 이미 벗어났어요. 루마니아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매년 몇 %씩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월급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그 한국에서 한 교수님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루마니아의 교수의 월급은 10만 원이 안 됐어요. 10만 원. 그 정도였었어요. 100달러도 안 됐어요. 100달러.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루마니아 교수들 중에 한 절반가량이 절반이라고는 좀 그렇지 정확한 제가 이 수치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했어요. 투잡. 두 가지 직업을 했는데 무슨 직업을 했냐면은 교수님들이 택시 운전을 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랑 얘기해보면 굉장히 똑똑한 분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교수님이고 막 그런 교수님,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러던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시절은 완전히 옛날 얘기예요. 완전히 과거 얘기. 제가 유학했던 얘기를 갖다 가끔씩 하는데 이런 얘기는 완전히 지나간 얘기, 과거의 얘기.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추억 속의 얘기일 뿐이지 절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얘기거리가 안 돼요. 무슨 어디 그 옛날 고리고적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일단 추억이고요. 요즘은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 루마니아가. 그 당시 또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우아메니 아우디세러 데 로무니아 다토리토 포블리치터치 네가티베. 그때 당시에는 루마니아에 대해서 포블리치터치 네가티베 부정적인 그 공고 부정적인 이 뉴스들만 알려져 있었어요. 부정적인 뉴스들 때문에 루마니아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네꾸르토 또 아래 아시투아제이 오르파네 이 고아인데요. 고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고아 문제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차우세스쿠가 낙태 금지를 주장했었어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인구수가 곧 국력이다. 인구는 국력이다. 이 정책을 폈어요. 인구의 거로 국력. 이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도 지금 예전에 차우세스쿠가 이거 낙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요. 1990년까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표어였었어요. 그 다음에 둘도 필요 없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표들도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인구 산하 정책, 산하 제한 정책, 막 이런 걸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 정책을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갖고 산하 제한 정책을 할 시기인데 그 시기에 루마니아는 이 낙태 금지,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셨어요. 그래갖고 낙태 금지 돼가지고 이 낙태를 하면은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낙태를 못하니까 애를 낳고 애를 갖다가 고아원에 버리고 왜냐면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차 네꾸르쩌 또 아래 아주 그냥 극심하다는 거예요. 극심하다고 가차 없고 그러니까 극심할 정도의 이 고아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이 영화를 보시면 돼요. 영화 그 4개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해가지고 요 나오는데 여기서 한국말로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독재형과 루마니아의 고통받는 여성들 해가지고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연출 아래 배우 아나 마리아 마린차가 주연을 맡고 그 다음에 뭐 황금종려상 맡고 하는데 루마니아 혁명 2년 전에 1980년 제가 요거 1987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고요. 그때 이제 이 낙태 문제로다가 그 불법 낙태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영화예요. 요거 지금 그것도 나오는데요. 근데 요 영화를 보면은 제가 요 영화는 첫 시작 장면이 기숙사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숙사 장면이 딱 제가 그 유학할 때 그때 그 기숙사 모습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요 영화에 애착이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요 영화 한번 보시는데 요 영화는 여기 김정환 교수님의 스크린 루마니아어라는 그 과목을 들으시면은 이 영화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르파닐롤도 또 문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에피데미에이 시다. 에피데미에이 요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염병이란 전염병. 에피데미. 여기다 에피데믹인데 에피를 갖다가 빼가지고 빤이라고 하면 요즘 빤데믹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 빤 에피데믹의 줄임말이에요. 빤은 넓다, 넓게 퍼졌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에피데믹은 전염병이라는 얘기예요. 전염병이 에피데믹 대 시다. 시다는 이 신드롬 이무노 데피치엔지 우마네 도분디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뜻해요. 에이즈인데 누마니아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누마니아 형용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형용사가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있어요. 이거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저는 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발음을 잘 못해요. 영어는 해석은 잘 되는데 발음을 못해요. 루마니아 발음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요건 에이즈라는 뜻이에요. 시다는. 그러니까 형용사 때문에 이 약어가 루마니아의 약자들이 그 영어랑은 좀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서 EU 그러잖아요. EU. 그럼 유럽연합, 유러피안 유니온, EU 하는데요. 루마니아에서는 EU라고 한 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니우네아가 먼저 들어가요. 우니우네아 에우로페아노. 우니우네아 에우로페아노. EU가 영어의 EU가 아니라 루마니아에서는 거꾸로
다시요. 이렇게 쓴다는 거. 여기도 보면은 우니오네 에우로페네 이렇게 나왔죠. 우가 먼저 들어가고 에우로페네가 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하실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식 약어는 안 쓰여요. 루마니아에서. 그 DNA 우리가 많이 하죠. DNA는 다이버라 그러죠. 다이버 뉴클레이크 아시드라 그러는데 요것도 루마니아에서 네 이렇게 바뀌어요. 아치드 두알 두알 이게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개. 뉴클레이 핵이 두 개가 있대. 이 형태를 갖다가 RNA, DNA. 요즘 나오는 바이러스 RNA라고 그러는데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 RNA인데 리보 뉴클레익 아시드 요거 약자일 거예요 아마. RNA 요건 한 가닥. 요 저기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 한 가닥밖에 없어요. 이 염색체가 한 가닥 염색체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 그러지?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닥인데 얘네들은 요 염색체가 두 가닥인데 우리 그 세균이라든가 세포라든가 인간들은 다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 RNA는 코로나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하나. 얘는 입도 없고 사실 코로나는 입도 없고 뭐 그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기 그걸 안 해요. 저기 음식물 소화시키고 뭐 이렇게 세포 내에서 뭘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핵에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단백질과 결합해서 자기를 증식시키는 거, 자기 증식하는 거 역할밖에 안 해요. 얘는 뭐 한테 이건 뭐 의학적인 게 아니까 이건 지나가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한번 그 코로나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서러치에이 그 다음에 이 가난 때문에 누마니아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시 비네은 젤레스 그리고 또 역시 잘 알려지다시피 다토리토 필멜로르 드라큘라 영화 때문에 누마니아는 괜히 드라큘라 해가지고 사실 누마니아는 이 드라큘라는 흡혈귀거든요. 흡혈귀는 밤비르인데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누마니아 내에서는 이 밤비르라는 그 신화들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신화들이나 이야기들이나 피 빨아먹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귀신이 살아난다. 스트리고이 뭐 이런 게 있긴 해요. 스트리고이가. 근데 이 밤비르랑은 전혀 다르고요. 이 밤비르라는 거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세르비아에서 온 거예요. 스르브라는데 세르비아 쪽 신화에서는 요 밤비르 얘기가 나와요. 요 세르비아 쪽 신화랑 결합해가지고 누마니아의 블라드 제펫이랑 결합해가지고 드라큘라가 나왔는데 사실 드라큘라는 흡혈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누마니아 내에서는 이 밤비르 흡혈귀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이깔의 아우 비지타 로모니아 네아우 오페릿 오 바리안터 디페리터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가능성들을 갖다가 루마니아를 갖다가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 위에 있던 이 부정적인 얘기들 말고 다른 감정을 가져요. 다른 그 인상을 가져요. 까레파체 레페리레 라 아르히텍투라 메디에발러 데스프린서 파르커딘 바스메. 그러니까 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인상을 갖는 게 어느 쪽에 이제 인상을 갖냐면은 이 아르히텍투라 메디에발러 특히 아르히텍투라 메디에발러 중세시대 때 그 건축이거든요. 이 중세시대 때 건축들은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은 이 잘못 썼는데도 지도는 나오네요. 루마니아 지도가. 하여튼 이쪽 위쪽에 브라쇼브
요 트란실바니아라고 그래가지고 요 까르파치 위쪽에 요 브라쇼브, 그 다음에 시나이아, 시비우, 그 다음에 요 시기쇼아라 이쪽에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요 시기쇼아라, 시비우, 브라쇼브, 클루드나포카, 알바 이울리아드, 근데 중세시대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시기쇼아라가 가장 독일식이고 중세 건축물이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요 시기쇼아라, 시비우, 요 브라쇼브, 요런 지역들이, 요런 지역에 가보면은 브라쇼브의 브란성 옆에 르슈노브라든 이런 성이 있는데, 이런 르슈노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이 건축물이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 성 아니거든. 성 안에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여기 가보면, 지금은 이제 날씨가 지금 약간 흐린데, 날씨 맑은 날 가보면 여기가 정말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작은 마을인데 동화 속 마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해 놓기를, 어, Cei care au vizitat România ne-au oferit o variantă diferită, care face referire la arhitectura medievală desprinsă parcă din basme. 동화 속에서, 바스멘이 동화라는 뜻이고,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중세 건축물들이 있다. 그런 거에 관여하면은 다른 그 인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라 페이사줄 몬타네, 그 다음에 페이사줄 몬타네, 이 산악의 풍경들, 산 풍경들, 까레따이의 러스플라레아. 러스플라레는 숨 쉬다는 거거든요. 숨을 갖다 확 멈추게 할 정도로다가 루마니아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이 산악 풍경들. 페이사제 몬타네, 로무니에, 이것만 쳐도, 이걸 만약에 제가 이제 구글에다 치면은, 페이사줄 몬타네, 로모네, 로모네, 이렇게 치면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전형적인 루마니아 풍경들. 정말 그림 같은 풍경들이고요. 이게 이제 숨을 탁 먹게 할 정도라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라오라시에 플리네데 비아짜. 이 도시들은 삶으로 충만해 있어요. 삶으로 꽉 차 있어요. 오라시는 도시란 뜻이고요. 플리네 꽉 차 있어요. 데 비아짜. 실라 우니 딘트레 최이마이 오스피탈리에리. 그 다음에 누마이아 사람들은 이 유럽에서도 가장 오스피탈리에리한 사람들이에요. 오스피탈리에리. 요 누마니아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루마니아의 문화를 갖다 알기 위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오스피탈리에리.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접대, 부침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그 손님을 갖다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루마니아 사람들은 손님을 접대하길 좋아하고 손님들을 갖다 그 친구처럼 맞아들여요. 누마니아 사람들은 누마니아에 관한 우리 기록이 아마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몇 페이지인지 모르고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저기 서쪽에는 능만이라는 곳이 있다. 능만이 한자로 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발음은 능만이라고 하는데, 능만이 그때 롬은 이걸 갖다 발음을 못해서 아마 능만이, 이게 아마 륵일 거예요. 지금은 륵 이렇게 썼는데요. 륵만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하도 사람들이 접대하길 좋아하고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대문을 절대 닫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담장을 높게 싸서 막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누마니아에 관해서 릉마니가.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도 누마니아 가면은 제가 여기 제 그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누마니아 사람들이 담장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 누구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여기는 그냥
건너갈 수가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낮게 해요. 이거는 자기를 갖다 방어한다. 우리 집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이다. 영역만 표시하는 거지, 이 내 걸 막기 위해서 남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막 하진 않아요. 집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개구멍 같은 거 이렇게 뚫어놔요. 남들 들어오게. 아무나 들어와서, 들어오고 싶으면 다 들어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꼭 가는데 이 대문 통해서 이렇게 가고 막 이러면 힘드니까, 그냥 급할 때는 이렇게 뒤로 다 들어와라.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나 들어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앞에 돌멩이 같은 게 있고 그런데요. 요거는 요런 데서 사람들이 밥을 먹어요. 밥 안에,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요런 데 와가지고 밥을 차려놓고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왜 사람이 지나가, 여기요. 그럼 누가 지나간다. 그럼 너, 이혼! 너 아이 문까? 너 밥 먹었니? 하면 여기서 부르고. 그럼 같이 또 밥 먹고. 여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쭈이꺼도 한 잔씩 먹고. 쭈이꺼는 이제 한 40도 넘어가는 그 술인데요. 그 빼갈, 중국 술 있죠? 빼갈, 미과두주라든가 뭐 연태고량주 이런 것보다 훨씬 독해요. 맛있고. 뭐 그런 술들 여기서 나눠 먹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담장이 낮고 그런데 이런 탁 돌로 다 된 테이블들, 자연적인 돌로 다 된 테이블을 놓고 그냥 마을 사람들 지나가서 아무나 먹는 거예요. 여기다 차려놓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거의 축제처럼 매일매일이 이 사람들은 이 오스피탈리에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지금까지 1시간 들었는데, 오늘은 요게 누마니아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오스피탈리에리. 핵심 단어예요, 이게. 다른 건 다, 모든 단어들 다 모르셔도 되고, 요 누마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스피탈리에리. 요거 단어만 하나만 아시면 돼요. 오스피탈리에리. 누마니아 오스피탈리에리.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오스피탈리에리. 크게 보면은 여기도 우리도 그 한국말로 한 단어로다가 이걸 갖다가 정의 내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우리가 이게 사전 이거 만들 때도 이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까? 어떤 단어가 좋을까? 접대, 후대, 뭐 손님을 후대하는 이 단어밖에 없어요. 손님을 후대하는.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해요. 누마니아 사람들은. 함께 즐기는 거. 그래서 지금도 누마니아를 가보면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 그럼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너무 음식을 이 사람들이 못 산다고. 여기서 보면 뭐 아까도 꼬다쇼 이렇게 나왔는데, 꼬다쇼 라에코노미에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낙태생 있고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제, 돈. 그러니까 네가 월급이 몇 달러냐, 네가 직위가 뭐냐, 너가 뭐 너 뭐 메르세데스 타고 다니냐, 너 BMW 타고 다니냐, 너 구찌 핸드백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에코노미를. 그러면 누마니아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은 누마니아가 이 좋은 차들 엄청나게 타고 다니고 구찌 뭐 이런 거 더 많이 가지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근데 그게 경제력을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력은 이걸로 따져야 돼요. 얼마나 잘 베푸느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베푸질 않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경제력으로는 꼬다시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있는 만큼은 다 베푸는 사람들이 오스피탈리에리. 그리고 계속 넘어가서 퍼러 운도얄러 뿌너 누데물, 뭐 멀지 않은 기간까지 멀지 않은 기간에 로무니아 아포스트 수프설라 그렐레 은체르거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얼마 뭐긴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뜻인데요. 로무니아 아포스트 수프설라 그렐레 은체르거리, 그 어려운 시도들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브 딕타투라 차우시스터는 차우세스쿠를 얘기해요. 차우세스쿠의, 요거 이제 차우세스쿠의라는 형용사예요. 차우세스쿠의 그 독재 아래서
누마니아는 아합은 물테스페리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핀드 포아테 짜라 처마의 아펙타터 데 플라젤롤 코무니스트 이 공산주의의 사회악 플라젤롤은 사회악이란 뜻이에요. 공산주의의 악독함을 갖다가 공산주의의 악독함을 가장 많이 이 영향을 받았었다. 이 아펙tat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안 좋은 거가 들어왔을 때 아펙tat이라고 그래요. 악영향을 받았을 때 아펙ta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코로나 얘기하는데 코로나한테 감염됐다. 그때도 아펙tat도 요 단어를 써요. 아펙tat 비루스.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됐다. 근데 하여튼 코뮤니스트의 공산주의 사회학에 감염이 돼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수페리트 괴로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차우세스쿠에 대해서. 차우세스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딕타뚜라는 독재자라는 뜻인데요. 단순한 독재자는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이 단순한 독재자는 아니고 자기 뭐 부를 가고 자기 명예, 자기 부 뭐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차우세스쿠가. 사실은 1980년대까지는 정책을 굉장히 잘 폈고 그 다음에 독자 노선도 폈고 소련의 위성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루마니아를 독자적인 국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김일성 만나면서 북한의 김일성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김일성 만나니까 김일성이 뭘 했냐면 주체사상이라는 걸 하거든요. 주체사상. 여러분이 지금 주체사상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주체사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진짜 간단해요. 주체. 그냥 주체예요. 혼자 잘 살겠다는 얘기예요. 혼자 살겠다. 왜 이런 정책을 폈냐면 이 북한이 서방 세계와의 단절이 돼버렸어요. 서방 세계 자기가 단절을 하려고 된 게 아니라 서방 세계 제재들을 계속 받으면서 이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자기 나라 내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자급자족.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 부족한 거는 팔고 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반도체 팔고 미국은 우리한테 소고기 팔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하려면은 100원이 들어요. 근데 소고기를 하나 하려면 100원이 들어요. 키우려면. 근데 미국에서 들여오면은 50원에 들여올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반도체를 만들려면 100원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가져오면 50원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50원 바꾸는 거예요. 이게 경제거든요. 이게 경제고 이게 무역인데 이걸 안 하고 북한 김일성은 예전에 주체 사상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무역이 안 되니까 나 혼자 해야 되겠다. 자급자족 세계. 그러니까 예전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자급자족 하겠다 이거예요. 자급자족. 자기가 먹는 거 옥수수 키워가지고 옥수수 먹고 뭐 소고기 없으면 옥수수 먹고 뭐 옥수수다가 배 안 되면 할 수 없이 뭐 다른 거라도 먹고 뭐 칡뿌리라도 캐먹고 뭐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근데 이 차우세스쿠가 요 김일성이랑 친하면서 그걸 배워왔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하고 보니까 북한에 가니까 김일성이는 그 주민들이 아바이 아빠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빠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차우세스쿠도 그 누마니아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 차우세스쿠가 무슨 정책을 폈냐면은 이 주체사상을 따라 해가지고 야 주체사상을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빛이 없어야 된다. 빛을 없애야 된다. 외체가 있으면 주체사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외체를 갚자. 그래갖고 국채 탕감 운동 비슷한 걸 벌여요. 차우세스쿠가. 그러면서 루마니아 국민들이 먹어야 될 사과 다 팔아먹는 거예요. 루마니아 국민들이 먹어야 될 고기 다 팔아먹는 거예요. 루마니아 국민들이 누려야 할 전기도 수출을 해버려요. 자기가 쓸 것도 부족한데 수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국민들이 불만이 있던 국민들이 결국 차우세스쿠를 유혈 폭동으로다가 몰아내게 돼요.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하고. 근데 차우세스쿠도 그렇게 사실은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책을 잘못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정책을 너무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 외채 탕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그걸 갖다가 누마니아 국가는 살리는 대신에 국민들을 괴로움 속에 수페리 속에 빠뜨려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아우르맛 오 레볼루치에 쓴제로 왔어. 유혈혁명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이하로 페리와다데 트란지제는 과도기예요. 개혁기간. 아포스트 우슈아라. 누 아포스트 우슈아라.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이 개혁하는 동안에. 근데 개혁하는 동안에 누마니아가 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요즘 많이 잡혔는데 부정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 차우세스쿠 밑에서 해먹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이 혁명 이후에 다시 또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어요. 1990년서부터 2000년까지의 시간은 부정부패의 시간이라고 하면 돼요. 각종 비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Totuși, începutul anilor 2000 a adus perspective îmbucurătoare. 2000년 이후에는 이제 그 좋은 양상들이 이제 많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레포르마 개혁이 conoscut un progres rapid. 그러니까 개혁은 빨리 진행됐어요. 빨리 진행됐고 이하로 에코노미아 a început să se redreseze într-un ritm impresionant. 인상적인 리듬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경제가 재건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는 피상적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지,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설명하는데 오래 걸려요. 로마니아, 세 부끄러데, 포르메 데 렐리에프, 판타스틱. 요거 이제 경제 얘기가 아니라, 다시 루마니아 지리 얘기예요. 루마니아는 이 렐리에프, 판타스틱. 풍경이, 요 렐리에프라는 건 지형이란 뜻인데요. 지형이라고 해석하면 여기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판타스틱이에요. 판타스틱. 경이로워요. 경이로운 거에 기뻐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이 풍경이 굉장히 경이롭다는 얘기고요. 까레 임프레시오네아서 프린트레체레아 브루스커 델라 썰바티치아 문칠로르 까르파치 라 운두이릴레 리네 알레 페이사젤로르 딘 트란실바니아. 그 트레체레 브루스커 갑자기 이제 델라 썰바티치아 문칠로르 까르파치 산맥의 이 야생, 까르파치 산맥이 굉장히 여기 로마니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니아 이 까르파치아 산맥 이쪽에 이쪽 안쪽은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의 발길이 안 닿는 땅들도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산 속에.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산속 길을 가다가 갑자기 보면 운두이리아 리너, 운두이리아는 이 이렇게 물결 치는 듯한 걸 나타내요. 페이사젤로 딘 트란실바니아의 이 풍경들이 이렇게 언덕의 풍경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막 이렇게 썰박틱한 야생에 있다가 쑥 갑자기 이 완만한 경사들이 있는 언덕이랑 또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이게 루마니아의 풍경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여기 페이사젤레 몬타네 로무네 썰바틱 하다가 이쪽 썰바틱한 곳에 나타나다가 이런 썰바틱에서 갑자기 또 이런 부드러운 풍경들, 물결치는 듯한 풍경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뻐두릴레
앞으로 앞에 네 움블라떼 대옴. 그 뻐드릴레는 숲이란 뜻이고요. 앞으로 앞에 네 움블라떼 대옴. 사람이 네 움블라 돌아다니다 이런 뜻인데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은 그런 숲들이 있고 은프레오노쿠 아그리쿨투라 프락티카터 은 모두 트라디지오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이 농사도 그냥 현대식 농사가 아니라 프락티카터 은 모두 트라디지오날. 이 전통 방식 그대로다가 농사를 지어요. 이 농사 짓는데 누마니아에 이 푼들이 굉장히 많아요. 푼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만드는데 이건 지금 현대식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계로다가. 근데 이런 기계로다가 만든 이런 기계로다 만든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보면은 하얀색 이렇게 들판 그 고속도로 같은 거 지나다 보면 이렇게 들판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이제 비닐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계로다 이렇게 말아 놓은 거거든요. 이 건초 더미를. 근데 누마니아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다가 전통적으로다가 건초 더미를 스스로 만들어요. 몰아가지고. 이 건초, 이게 바로, 모두 트라디셔널이에요. 트라디셔널 하기 가지고,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다 건초 더미 모으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일이에요. 아우퍼굿, 까이치, 아니말레레, 썰바디체, 스프라비에주야스커, 은누머를 말해.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또 이 뻐두릴레에는, 누마니아 이 숲에는 야생 짐승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진짜 짐승들이에요. 야생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누머를 말해. 많은 양의. 근데, 까은 니치오 알터 파르테 에우로페이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도보다 많은 양의. 근데 이건 진짜 알 수 있는 게, 까르파치아 산맥 안에만, 이 까르파치아 산맥 안에만 곰이 5,000마리 이상이 돼요. 5,000마리 이상. 그 다음에 특히 요 브라시오브 근교, 요 브라시오브 뒤쪽 산, 이쪽 근교에는, 이쪽 지역에는 곰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이쪽도 있고, 여기 이 아프센 이쪽에도 있고요. 아프센 이쪽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곰 사냥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곰을 사냥하게 허가를 해줘요. 곰을 허가해 주는데 전 세계에서 몇 개가 안 돼요. 몽골리아랑 그 다음에 이 루마니아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개체수를 조정해야 돼요.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체수가 올해는 곰들이 새끼를 많이 낳다 뭐 했다. 그럼 올해는 뭐 1년에 100마리 정도는 사냥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는 뭐 1년에 150마리 사냥이 허용된다. 사냥 허용량이 있어요. 그 정도로다가 누마니아는 곰이 많아요. 그리고 곰은 저는 직접 곰까지 만났어요. 곰까지 만났는데 곰 만난 사진은 곰 만난 사진은 제가 이거 많이 보여주는데요. 네, 사진첩에서 곰 만난 사진. 곰이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안에서 이게 저의 마지막 유작이 될 뻔한 사진이에요. 곰 여기 지금 요것도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는데 곰이 만약에 얘가 좀 새끼 곰이라서 그렇지 만약 큰 곰이 여기 와가지고 빵 요거 때리고 했으면 저는 여기서 바로 사망했을지도 몰라요. 곰. 이건 다른 게 나오네요. 여기 이 곰. 근데 이 곰이 이거는 예전에 이상하게 나오네요. 요거는 프랑스 죄수 같은데요. 김정한 교수님이랑 저랑 95년도 사진이에요. 95년도. 여기 이게 나오죠? 갑자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 곰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 우르스 라시나이아. 이거 새끼 곰이에요. 얘가 아마 부모님을 잃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 도로에 나와서 앵벌이 하는 거예요. 앵벌이. 앵벌이 아시죠? 앵벌이. 그러니까 불쌍한 척 하면서 구걸하는 곰이에요. 매일 나와요. 이 곰이. 그 시간대만 되면. 누마니아 프라우바라는 데 있는 아저씨들이 먹이도 주고. 그러니까 불쌍한 척 하면서 지나가는 차들만 보면 불쌍하게 해가지고 먹이 좀 달라고.
먹이 달라고. 저한테도 오는 거예요, 이제 먹이 달라고. 제가 그때 줄 게 없어가지고 뭘 줬냐면은 신라면을 뜯어서 얘한테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신라면이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누마니에서 신라면이라는 거는 보물인데 한국에 있는 신라면이랑 달라요. 근데 얘한테 뺏겼어요, 그 신라면.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신라면 던졌고, 빵 같은 것도 집어먹고 있고요. 그 정도로 하여튼 이 누마니아는 이 아니말레 썰바티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랑 직접 만날 수 있을 정도로다가 곰을 진짜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불공국이다, 러시아에 뭐 곰이 많다 하는데, 러시아만큼 러시아보다 작은 나라거든요. 러시아는 저쪽 뭐 시베리아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데, 이 작은 유럽 안에서는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중에서도 이 유럽 쪽에는 그렇게 러시아도 이게 크거든요. 저쪽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유럽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크라이나인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기까지만 러시아예요. 여기까지만 유럽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가 유럽에, 여기가 유럽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스크바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유럽으로 쳐주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까지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에 속한 거예요. 아시아 쪽. 네, 불곰이 많다 그러지만, 이쪽 아시아 쪽, 이쪽 지역에 많지, 이 유럽 쪽에는 야생의 불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 땅에서는 야생곰들이, 그러니까 회색곰인데, 불곰은 아니라 누마니아 곰들은 회색곰이에요. 누마니아 곰들이 회색곰인데, 곰이 많은 데는 누마니아가 최고 많다. 그 다음에 폴클로르 시트라디찔레 버스라떼 꼬스핀제니의 은조나 마라무레슐루이. 마라무레시 지역에서는 이 민속과 전통이 지금도 성스럽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미누나텔레 머너시티리 삑다떼 알레 부코비나에 또 이 교회 수도원들, 이 외벽들의 이 성화들이 멋지게 걸어둔 프레스코화들이 그려진 그런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코비나에. 이 마라무레시와 부코비나 얘기들은 지금 여러분 문화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고요. 나중에 이걸 알고 싶으면 제가 이제 지역 연구 시간에 이거는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요거는 마라무레시와 부코비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라무레시는 이쪽 지역이에요. 클루즈 나포카라고 보이는데, 위쪽에 이 바이아말에 사투말에 있고, 요쪽 비스트리아를 경계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 서쪽 지역은 마라무레시, 이쪽 지역은 부코비나라는 지역인데요. 마라무레시는 지금도 가면 민속 문화가 굉장히 잘 남겨져 있고요. 이 부코비나는 이 수도원들, 머너시티, 뭐 머너시티리 딘 부코비나, 다 세계 문화유산에 다 등재되어 있는 그런 수도원들이에요. 외벽에 프레스코아들이 다 유명하고요. 여기는 지금 부코비나 머너시티, 아마 몰도비자, 여기도 몰도비자 같고, 수체비자네요. 수체비자 수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보로네츠 수도원 같이 생겼네요. 보로네츠 수도원. 이런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수도원들이. 그 다음에 플라젤레 은소리떼 알레 머리 네그레. 플라젤레는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 은소리떼 알레 머리 네그레. 이쪽 마레아 네아그로 근처. 이쪽에 보면 이쪽에는 해수욕장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콘스탄차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마마이아, 콘스탄차, 에포레노르드, 코스티네시티, 넵툰, 망갈리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코스티네시티 이런 데는 젊은이들의 해변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이것도 지역 연구 시간에 다시 할 거고요. 네,
내 아는 쪽과 최하체 세 크레데아 아피 디스퍼롯 데페 콘티네들 에우로페네 예스테 은거 프레젠트 로무니아.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마라무레시의 이 전통이라든가 전통이 보존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코비나의 이 수도원들, 그 다음에 이 흑해변의 아름다운 해변골, 이런 것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유럽 대륙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방식이라든가 이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그 다음에 완전 자연적인, 인위적이지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게 아니라 완전 자연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 유럽 대륙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그렇지만 예스테 은꺼 프레젠트 은 로마니아, 루마니아에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다 간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퀴즈 문제가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루마니아의 문화를 갖다가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루마니아의 인간성이라든가, 좀 인간성이라 그래요. 아니, 루마니아의 이 성향, 루마니아인들의 성향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갖다 제가 아까 몇 번씩 빨간 동그라미 치면서 그렸을 거예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루마니아 문화 들으시느라고 제가 오늘은 뭐 첫 시간인데 여러 가지 막 잡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하여튼 강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